제가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에 들어가 있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중심에 들어가 있는 용산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경제 및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은 용산구.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서초, 동작구가 인접해 있고요.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구, 성동구, 마포구까지 이렇게 인접해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입지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개발 시기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심의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발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용트림을 준비하는 21세기 그 미래 서울의 핵심 지역이 용산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30 서울 플랜 3도심 7광역 중심 중 하나로 지정이 됐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폭우가 굉장히 심하게 사태가 일어났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도 물에 잠겨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로 많은 그 형성되어 있는 구릉지 지역이 용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변지구 일대는 땅값이나 건물값이 강남보다 더 뛰어난 곳들이 많이 있는 곳이 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0 서울 플랜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3도심, 그죠? 한양, 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인데요. 이 중간에 용삼이 삼각축 중심에 있는 지역, 용삼이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용산구의 슬로건을 보시면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용산구. 이 말이 슬로건이 딱 맞게끔 지금 개발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 지역, 매머드급 호재들이 또 포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곳이 용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한양 도성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영등포 여의도 권역은 국제금융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겠다 발표를 한 거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가는 국제업무지구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이 트라이앵글 삼각축 안에 용산이 핵심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업무 마이스 거점으로 용산과 잠실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개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용산 일대 개발 사업 현황을 크게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간 주변으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일단 북쪽으로 캠프킹 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합 개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 정말 매머드급 어떤 개발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가 자리할 그런 지역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부 부지,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복합 개발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 확정이 됐죠. 2023년에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올해 초에 오피스텔부터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가 2, 3, 4, 5구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 철도역 분포도를 한번 보시고 갈 텐데요. 서울역, 용산역으로 지나가는 그런 누리호, 무궁화호, ITX, KTX까지 그리고 수도권 1호선,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현재는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을 수립을 했죠. 이 수립을 한 지역을 보시면 북부 역세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해서 서울역 일대를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 북부 역세권 같은 경우에 하나건설에서 컨소시엄 수주를 했고요. 대부분의 토지가 이제 코레일, 국공유지 소유다 보니까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서 앞으로 미래 도시에 걸맞게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인데요. 지금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 판매 시절 강북에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컨벤션 센터가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죠. 그리고 사업비만 해도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2027년까지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용산 민족공원 일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행로 구간입니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 서울역, 용산역, 노량진역까지 녹색 보행로를 지상에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서울역 역사가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철도, KTX, 공항철도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지하로 통합 역사를 지하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죠. 소음이나 공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지하로 놓고 지상 쪽은 이렇게 녹색 구간, 보행로 구간으로 형성을 하면서 서울역부터 해서 용산역, 노량진역까지는 이렇게 보행 구간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후암동 표시를 해놨죠. 후암동을 한번 유심히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남산, 용산공원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후암동 한번 봐주시고요. 용산민족공원 조감도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기존의 243만 제곱미터에서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303만 제곱미터. 303만 제곱미터 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부분도 있으실 텐데 303만 제곱미터는 여의도 면적보다 큰 면적입니다. 여의도가 3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여의도보다 큰 공원이 용산구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용산민족공원이 어떤 용산구의 공원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공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 멜머드급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규모하고 맞먹는 규모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시카고의 그랜드파크,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벤치마킹해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용산구 민족공원이 개발을 하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캠프킴 부지, 유엔사 수성구 부지 개발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이 됐고요.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상업 업무 공간으로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유엔사 수성부 부지 같은 경우도 복합 개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현재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 확정이 됐습니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 확정이 됐고요. 업무 관광 문화 국제교류 등의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 이 개발 부지를 했는데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 지상 15층에서 20층 규모로 대형 평형 위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가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판 롯봉기 힐스로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 책임 준공을 맡았고요. 올해 상반기에 오피스텔부터 분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부가가치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죠. 용산구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또 한번 보실 텐데요.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정비창 부지, 지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용적률에 있어서 상한가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1,500% 이상 나올 수 있고요. 모빌리티 허브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지상부는 녹지율을 50% 이상을 주겠다. 이 부분은 앞으로 뒤쪽 자료에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창 부지 개발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멜머드급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용산구의 호재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시안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사업인데요. 2005년도에 수립이 됐고 2007년도에 정식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PF에 발목을 잡힙니다. 그래서 2013년에 한번 사업이 백지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18년도 용산 여의도 개발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나면서 또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또 한번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번 무기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기준 2023년 도시계획 혁신구역으로 다시 한번 지정을 했습니다. 이 몇 번의 거듭난 이런 발표를 통해서 확고한 의지가 이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토지 건축의 용도 제한 없이 용적률 건폐율을 그 사업자가 바로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될 건데요. 지금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라고 하시죠. 마리나베이의 어떤 그런 가치를 벤치마킹해서 만들 건데요. 620m, 111층으로 랜드마크가 건설될 예정에 있고요. 여의도 공원의 면적이 2배, 그리고 서울광장의 40배 규모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메가톤급 국제업무지구 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미래 항공교통, UAM, 그리고 뭐 인공지능, 로보틱스, 펜테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영화에서 보던 미래도시가 지금 국제업무지구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하로 모든 교통수단들이 내려가면서 지상은 녹지로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상으로 교통수단인 UAM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미래도시가 용산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역시 집가나 집값의 큰 상승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얘기되고요. 국토교통부 작년 공시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작년에 1위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2년 연속 차지했는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 123평 정도 되죠. 평수로 계산하면. 근데 2, 3, 3위가 용산이 차지했습니다. 나인원 한남, 여기 파란 부분 표시된 나인원 한남이 한 74평 정도 되는데요. 91억 4천만 원. 그다음에 파르크 한남, 그리고 한남 더일. 2, 3, 4위가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는 그런 대형 평형으로 2, 3, 4위를 차지했죠. 이렇게 용산 쪽이 집가나 집값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용산구에 대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현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민족공원 인근으로 해서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청파 2구역, 1구역, 그다음에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서계동, 그리고 효창동, 원효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예전부터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부이촌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이 한 10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보시겠고요. 한남 재개발 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2, 3, 4, 5구역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는 한남 뉴타운 구역별로 사업 현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2, 3, 4, 5구역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대우 한남 서밋으로 완료가 됐고요. 2022년 10월에 완전 완료가 됐죠. 한남 3구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겠는데요. 5,816가구로 형성이 될 겁니다. 2020년 7월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를 했고요. 관리처분 인가만 앞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건설 DH 한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 재정비 촉진 계획안이 통과가 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완성이 되면은 만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타운, 그리고 고가 아파트촌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남산뷰와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고가 아파트촌으로 형성될 그런 부분이 한남 뉴타운이 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계동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됐죠. 작년 말에 12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서계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규모가 크죠. 올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에 들어가면 2024년 정비구역 지정을 예정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한 3,000세대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작년 말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거는 지금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죠. 서쪽에 서계동이 자리한 그쪽에 청파 1구역, 2구역, 효창동 그리고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효창동과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규모가 지금 정비계획 그 주민 공람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 거의 2,000가구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말에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죠. 보시면 용산구 이제 민족공원 남쪽으로 기존 부촌에 있던 그 동부이촌동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한 10곳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촌 코오롱이나 강촌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대맨션 같은 경우에도 이주를 마쳤고 해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유심히 볼 지역이 또 한강맨션. 예, 작년 4월에 88제곱미터가 3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좀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에서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최고 68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신속통합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한번 어떤 부분인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실게요. 신속통합계획은 한마디로 그냥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서울시에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민간이 주도 개발을 추진을 하면요. 공공기관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업인데요.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한 5년 정도 소요돼 있던 부분들이요. 2년 정도로 단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2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냥 패스트 트랙을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로 단축이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나기 전에는 연면적 노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면적으로 계산한 노후도를 폐지를 하고요. 동호수 노후도로 요건이 충족되면 해주겠다.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한 거죠. 그리고 기존의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해서 기준 점수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점수 70점에 노후도 연면적이 60%를 만들어야 됐었는데 이것이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2020년 12월 30일에 A빌라, 그냥 A빌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전용 면적 82.05제곱미터가 이 신속통합기획 발표 난 직후에 거래가가 7억 1천만 원.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 같은 동일 빌라가 2019년에는요.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배 가까이 뛰었죠. 신속통합기획가 발표 난 이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또 한 빌라는 전용 면적 48.66제곱미터. 전용 면적 지금 한 14평 정도 되는 그런 기준인데요. 발표 한 달 전에 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18년에 동일 빌라가 같은 빌라가 2억 5,7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던 빌라입니다. 가격이 거의 뭐 2배 반 이상 뛰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한 이런 부분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파 1구역 서쪽 개발 현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청파 1구역, 2구역 예정 현황을 보시면은요.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 올해 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고요. 한 700가구 규모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1차 지정지죠. 한 2,000가구 규모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그리고 대단지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 보실 수 있고요. 청파동 개발 현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지역이 후암동 개발 예정지인데요.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서후암동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서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남산 위쪽이죠. 동후암동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 여기 표시된 거는 서후암동입니다. 서후암동이 지금 2020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환원이 되면서 3년간 개발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개발 의지를 표현한 거죠.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3년간 이제 개발 제한 조치를 하겠다. 2020년부터. 근데 1구역, 2구역, 3구역 중에서 현재 2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심히 볼 지역은 이 오른쪽, 서후암동이 아닌 동후암 쪽인데요. 다음 한번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서후암동 대지지분 평당가가 7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후암동은 북측이 남산과 맞붙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에 현재 걸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 관공기관하고 좀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동후암동 3구역 같은 경우가 현재 신속통합계획 2차 공모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숙대 입구역을 역세권으로 쓸 수 있으면서 서울역 하단부에서 남산과 이어지면서 용산민족공원에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 후암동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인근 지역 대비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이쪽 동호암동 쪽이요.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유심히 저희가 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서후암동, 동호암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상대적인 저평가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지는 불변의 법칙, 입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간 입지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중에서 최상의 위치를 선점하라. 위치적인 부분도 조금 전에 풀어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그다음에 무언가 곧 이슈가 있을 지역을 공략하라.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 보시면 뭔가 이슈가 발표나기 전의 지역, 아까 신속통합 기획이 발표나기 전과 후에 가격 비교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개발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말씀드렸고 또 메가톤급 호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공원 그리고 메모드급 국제업무지가 들어올 수 있는 정비창 부지 개발,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한남 뉴타운 개발들, 집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구는 꾸준하게 지금 서울시가 아파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요. 용산구는 오름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2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용산구 아파트 평당가가 송파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용산구에 대한 입지는 입지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구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에 관심 가져보시는 타이밍을 지금쯤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